오늘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전진당과 통합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습니다. 이제 뭐 통합 사실상 이제 뭐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통합당의 이름이 뭐 통합신당이냐 대통합신당이냐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미래한국통합신당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고 해요. 이게 뭐 미래한국당과의 연계를 좀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 예, 예. 이게 지금 어쨌든 비례대표 정당을 따로 만들었지만 이게 네. 지금 기존의 이제 본보수 여당과 야당과 뭔가 어떤 연결지어지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유권자들이 손쉽게 파악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선관위가 이제 마지막 이제 당명을 이제 해야 됩니다만, 네, 네. 저는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 좀 이렇게 당명 같은 걸 가지고 조금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좀 우려가 있어요. 사실 그래요? 선관위의 존재 자체는 공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그게 보이듯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존재하면서 예.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번 총선에서는 각 당의 당명 뭐 확정이라든가 이런데 조금 이제 선관위가 직접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그건 조금 아쉬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마 미래한국통합신당은 아마 그냥 허가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선관위에서 이 당명 허가할까요? 아니면 불허할까요? 요번에 이제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비례자가 들어가는 것은 유사한 명칭이고 특별하게 어떤 정치색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이제 불허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미래한국당이라는 그 비례 여러 가지를 목표로 한 이 당이 등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미래한국통합신당으로 하면 보통 이렇게 긴 정당명 같은 경우 줄여서 약축해서 부르게 되잖아요. 네. 그럼 미래한국당으로 약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비례정당하고 거의 그 차이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선관위에서 유사 명칭으로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먼저 등록이 되고 네. 미래한국통합신당이 그 후발적으로 등록 신청을 했을 때 너무 비슷하다 유사해서 차별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등록 거부되는 사태도 있을 수 있어서 네. 이 지금 통합신당을 준비하는 위원회에서도 선관위의 검토를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을 짓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미래한국통합신당 이거를 어떻게 보면 미래한국당이라고 줄이지 말고 다른 말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뭐 또 새로운 당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또 상징색을 만들어야겠죠. 이 미래한국통합신당 상징색 어떤 색깔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에 오신 의원님들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통합신당에 맞는 새로움을 줘야 된다 해서 새로운 색깔을 지정하자라는 데 대해서 좀 의견이 많이 모아졌고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것도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의견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색은 밀레니얼 핑크 색을 지금 기본색으로 하자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잠정적인 의견이 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미레니얼 핑크 사실 저는 이런 색을 잘 모르기도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옅은 분홍색, 파스텔 네네. 톤의 분홍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보시는 예. 것처럼 이 분홍색의 이제 특징이 조금 어떻게 보면 성별로서는 굉장히 중립적인 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젊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은은한 색상이 핑크색입니다. 예. 기존에 통합을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빨간색을 이제 버리고 새롭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밀레니얼 핑크를 했던 선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주력층은 청년층입니다. 이 예. 밀레니얼 핑크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20, 30대 청년층들이 좋아하고 그걸 상징하는 색깔이다 보니까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는 보수 신당에서 이렇게 젊은 층, 청년층을 어떻게 호소력 있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색을 상용하는 건데 예. 사실 기존에 우리 정당들이 색깔을 정할 때 좀 강한 색깔을 조금 선점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원색 위주로 하죠, 보통. 예, 그게 예. 이제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보였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파스텔 톤의 조금 젊은 색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논의가 가는 것 같고요. 네. 마케팅 파워가 좋을 것이다 지금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교수님, 이 밀레니얼 핑크, 공교롭게도 지금 제 의상색이랑 네, 비슷한 그렇죠. 것 네, 같은데, 네, 그러네요. 예. 네, 이 색이 보니까 지난해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쓰였고, 그렇죠. 또 황교안 대표가 SA 표지 색깔로도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좀 호응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젊은 층에 대한 소구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기존의 자유한국당이 빨간색이었으니까 네. 여기서 좀 약간 이미지 순화 차원에서 탈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사실 각 정당의 고민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색깔을 선택하려고 선택할 색깔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하도 정당이 창당이 많아가지고 다 갖다 썼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색이라고는 검정하고 흰색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뭐 검정색은 사실 또 그게 좀 약간 조이 같은 문화가 있어서 그렇죠, 예. 그건 또 쓸 수가 없고 그다음에 흰색은 사실 항복의 의미가 있긴 한데 또 무소속 후보들이 주로 지난 총선에 썼단 말이죠.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아마 결과물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어쨌든 밀레니얼 핑크가 뭐 중년층 이런 분들이 조금 좀 약간 어색하고 좀 그럴 수는 있겠으나 예, 예. 인식만 변화하면은 네. 충분히 뭐 젊은 층이 좋아하는 색깔과 같이 한번 눈높이 맞출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이런가 하면 당 상징색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두 정당이 있습니다. 어딘지 한번 함께 보시죠. 이걸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안철수 대표께 초등학교 미술 수업부터 다시 듣고 오라고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국민당의 주황색 가로채기는 대기업 갑질과 무엇이 다릅니까? 눈을 조금 크게 뜨고 들여다보면 색깔이 다릅니다. 민중당은 약간 주황에 가깝고 저희는 약간 주홍 쪽입니다. 저희는 비비드예요. 조금 더 명쾌합니다. 변호사님, 이걸 뭐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민중당은 주황색, 국민당,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당은 주홍색, 뭐 일각에서는 오렌지색이다 그랬는데, 이게 뭐,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때아니 이제 당색 가로채기 논란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이제 민중당이 주황색의 색깔을 상징적으로 사용해 왔고 네네. 주황색이라는 그 표식이 민중당이다라는 걸 많이 인식하는 상황에서 예. 국민당이 새롭게 우리도 이제 당색을 정해야 되니까 당색을 정했다라고 발표하는 색깔이 비슷한 주황색인 겁니다. 지금 뭐 오렌지 색깔이다, 뭐 비비드다 조금 차별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네. 사실 그렇게 섬세한 차별까지는 우리 유권자들이 구별해내기 쉽지 않아서 어떤 색이 있었을 때 빨간색이면 여기는 자유한국당이다, 파란색이면 어느 당이다 이런 것들이 각인 효과가 있고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인데 민중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던 색을 아무리 살펴봐도 비슷한 색깔을 가져와서 다르다고 주장하면 예, 예. 이것은 사실은 그 당색 가로채기 아니냐라고 지금 불만이 제기된 상태이고 네. 문제는 정당법에 그 정당의 이름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당의 색상 이런 것들은 뭐 등록 절차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네네. 본래 이제 정치 관행상 누군가 이 색깔을 선점하면 다른 정당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으로 저희가 묵인돼 왔었는데 네네. 이번 사건은 국민당이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민중당에서는 사용 즉시 중단해야 되고 이것을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네. 교수님. 교수님이 공보, 홍보 업무 네.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 당 색깔이 선거 때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실 중요하죠. 아, 이게 그래요? 이게 아까 손 변호사 말씀하신 각인 효과가 있고 예. 그다음에 네. 정체성을 드러내는 약간의 그런 이제 후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그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사실 예전에 파란색을 썼던 거를 예, 예. 그걸 민주당이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레드 이제 이른바 이제 레드 컴플렉스 이제 이런 쪽에서 좀 하도 이제 그런 데 대한 논란이 많으니까 오히려 빨간색을 갖다 썼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그리고 이제 그게 빨간색이 2012년 대선 때부터 썼단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이 색깔에 대한 각 당의 그 이제 이 좀 집착과 노력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이제 유권자들이 세세한 걸 보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감성 투표가 이제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추세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네. 점에 대한 고려들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유권자에게 당을 각인시키려면 뭐 당명만큼 색깔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